북한의 잠수함을 전부 때려잡는 해군의 핵심 전력, 링스 헬리콥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개발한 다목적 해군 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몰래 다니며 타국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국가까지 위협하는 잠수함.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소련은 미국과의 냉전이 시작되며 미국에게 대적할 방법 중 하나로 이 잠수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바닷속에서 은밀히 접근하는 잠수함은 탐지도 힘들 뿐더러 공격력도 상당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도 잠수함에 잘못 걸리면 격파될 위험이 존재했죠. 미국은 잠수함의 위협에 대비할 여러 방법들을 마련했습니다. 똑같이 잠수함을 많이 배치해 맞불을 놓는 방법도 시도했고, 배에 소나 수중 음파 탐지기를 설치해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나 폭래를 이용해 잠수함을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도 잠수함이 두려워 방어책을 몇 겹이나 마련한 상황이었는데, 소련과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는 유럽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잠수함이 앞바다에 돌아다녀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잠수함이 아예 소련의 영해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련의 흑해 함대와 발트 함대, 북방 함대와 같은 주요 함대들은 유럽의 협로를 거쳐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협로들은 폭이 수백에서 수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기에 서구권 국가들에게 있어 최고의 자연 요새였죠. 그런데 겨우 이 정도 요새로 소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었는데요. 제 아무리 협로가 좁고 지나가기 힘들어도 소련의 잠수함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련은 시냇물이라도 흐르면 잠수함을 내보내려 했죠. 잠수함이 한 척이라도 몰래 나가면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연 환경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대비책이 필요했죠. 유럽 국가들은 그 답을 하늘에서 찾았는데요. 바다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론 한계가 있었기에 공중에서 견제할 방법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대잠 헬기와 대잠 초계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란 해상 작전 헬기와 해상 초계기에 대잠 임무를 부여한 기체들을 뜻하는데요. 함정 근처에 적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항공기가 출격해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바다에 투하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 탐지 거리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고 하늘에 떠 있다 보니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잠 헬기는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아니어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죠. 대잠 헬기의 가능성을 알아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영국은 대잠 헬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1950년대부터 개발한 웨식스 헬기와 이후 개발한 와스프 헬기 등을 도입하며 소련의 잠수함에 대항했죠. 영국에서 개발한 대잠 헬기들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 세계 각국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잠 헬기의 가능성을 본 영국은 새로운 기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개발하기에는 금액 측면에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웃나라 프랑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영국 프랑스 헬리콥터 협정이 체결되었죠. 사업에는 웨식스와 와스프를 만든 영국의 웨스트랜드사와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인 아에로스 파시알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프랑스인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한 사업이 똑바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는 또 사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업에서 빠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쉽게 사업이 엎어지지 않았고 영국은 프랑스를 어르고 달래면서 사업을 이어나갑니다. 프랑스 헬기인 가젤과 푸마를 수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영국이 돈을 퍼다 주니 프랑스도 마음을 돌리고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헬리콥터의 이름이 바로 링스입니다. 1971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죠. 링스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전장은 약 15m이며 중량은 3.2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5.3톤이죠. 승무원은 2명 내지 3명이 탑승 가능하며 8명의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시속 324km의 속도로 날 수 있으며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최대 1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대잠 임무 수행 시에 2시간, 감시 임무 수행 시에 약 4시간입니다. 엔진은 터보샤프트 엔진을 2개 장착했죠.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 한정과 12.7mm 중기관총 한정, 어뢰 2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시스크와 공대함 미사일 4발, 토우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링스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기체인데요. 보통의 헬리콥터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 내외인 것을 본다면 시속 324km의 링스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링스는 대형 고양이과의 민첩한 동물인 스라소니를 의미하는데 이름과 참 잘 어울리죠. 링스는 원래 잠수함만을 위해 만든 헬기는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은 해상 작전에서의 수색과 정찰이고 심지어 육군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공대지 공격 능력도 보유한 다재다능한 헬리콥터인데요. 이런 능력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잠 능력까지 보유한 것입니다. 링스는 기본적으로 디핑 소나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이 디핑 소나는 필요할 때 줄에 매달려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파를 탐지해 잠수함을 잡아내는 것이죠.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받는 우리나라도 이 링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링스의 디핑 소나는 AN/SQS-56으로 함정용 소나를 소형화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함정용 소나보다 크기가 작아 탐지 가는 거리가 불과 4km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헬기의 기동성이 보완해줍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차례대로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짧은 탐지 거리를 보완할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작전에 나가면 2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꽤 넓은 지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나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탐지할까요? 소나의 탐지 과정은 2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소나가 주변을 향해 음파를 쏘아 보냅니다. 그럼 주변에서 음파를 맞은 모든 물체가 반사음을 내게 되죠. 이후 소나는 다시 한번 그 물체들을 향해 여러 종류의 음파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음파들을 분석해 물고기인지 암초인지 잠수함인지 분석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잠수함의 데이터와 일치하면 그 물체를 잠수함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링스가 잠수함을 탐지하고 나면 어뢰를 이용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이죠. 거의 잠수함의 천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링스는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링스가 데뷔전을 치른 무대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일어난 포클랜드 전쟁인데요. 이때 링스는 대잠 임무뿐만 아니라 수색이나 상륙 등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공대함 미사일을 방어한 임무입니다. 보통 해전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헬기를 철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링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이 영국 함정을 향해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면 링스는 정보 탐지 기술 장비를 이용해 적기의 미사일 공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링스는 아군 함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플레어를 터뜨리거나 ECM을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죠. 즉 링스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해 함정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미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부 링스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났죠. 또 링스는 대잠 헬기다운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국 해군은 아르헨티나 해역을 봉쇄했고 아르헨티나 해군은 보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잠수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영국 해군이 모를 리가 없었죠. 보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아르헨티나의 산타페 잠수함이 영국 해군의 웨식스 헬기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이에 곧바로 링스 헬기가 출격하는데요. 그렇게 링스는 도주하던 산타페 잠수함을 타격했고 함장은 결국 잠수함에서 탈출해 항복하게 됩니다. 이런 링스의 활약으로 아르헨티나의 잠수함 3척 중 1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의 고속정과 군수 지원함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을 지켜본 많은 나라가 링스를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개발국인 영국을 포함해 17개국이 링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링스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위협에 시달리던 우리 해군은 1991년에 도입을 시작해 1993년에 임무에 투입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링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6년에 동해에서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공간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당시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우를 살리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상으로 추락해 3명의 소중한 우리 군인이 순직하게 되었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링스는 많은 공을 세우면서 각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400여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천천히 링스의 후속 기체인 와일드캣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잠 헬기 링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